안녕하세요. 1533 대리탁송입니다. 이번 영상은 곧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세금 신고 및 절세 꿀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꾹꾹 눌러 담아왔습니다. 절세의 지름길,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나라에서 1개월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주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여유롭게 시간 잡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고 개인 사업자나 원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는 거죠. 내가 2024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을 2025년 5월에 신고하고 올해 2025년도의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내년 2026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총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우리에게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리운전이나 탁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미 3.3% 세금이 원청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매번 3.3% 원천세도 납부하고 있고 올해 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도 마쳤는데 또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무슨 세금을 또 내냐?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도움을 좀 드리고자 천천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3.3% 원천징수의 개념을 잠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3% 원천세라는 것은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으로 회사에서는 기사님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소득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2023년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러한 모든 자료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통보가 되고 있다고 안내해 드렸었죠. 기사님이 얼마만큼의 콜을 수행하고 수입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든 정보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외 상황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종합소득세라는 절차를 진행하며 정산을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세금을 납부했지만 기사님이 실제 납부할 세금의 확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작년에 벌어들인 총 수입을 스스로 신고하는 거고 그러면 기사님 소득세가 확정되겠죠. 그래서 내가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보다 실제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환불을 받는 거고 적게 냈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납부하라. 이것이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는 국세청의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에 100만 원 수입이 있었다면 원천세 3.3%인 33,000원을 회사에서 미리 징수했겠죠. 그러면 내가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세금이 33,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3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2,000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33,000원보다 낮은 금액인 3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스, 예배, 복지 이음이나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 실제 기사님의 신고 유형 의무가 무엇이고 작년에 발생한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소속사에 전화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 수익 금액이 실제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사님이 오더를 완료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수수료 콜비 20%를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로지 아이콘 콜마너 업체에서 수수료 콜비 20%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두 신고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매출 금액을 신고할 때 20%가 포함된 총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당황하지 마시고 국세청에서는 20%의 수수료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길동 기사님의 총 수입이 100만 원으로 신고되었구나. 그럼 수수료 20%인 20만 원이 업무상 경비로 나갔겠구나. 그래서 프로그램 회사에서 신고한 매출 금액이 기사님의 총 수입이 맞고요. 수수료 20%는 우리 기사님의 경비로 인정해서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율을 산정할 때 보험료, 교통비, 수수료 20%도 포함해서 그 기준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비율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 하겠죠. 경비율 적용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몇 프로 정도는 경비로 인정해서 수입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경비율은 크게 두 가지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내가 쓴 경비를 별도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일하기도 바쁜데 작년에 썼던 경비를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수입이 적은 기사님을 위해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약 70% 정도 많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7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입이 많은 기사님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기준 경비율은 28.1%입니다. 단순 경비율과 차이가 크죠. 참고로 이 기준 경비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8.1%였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31.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는 2024년도 소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8.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간편장부를 기재하여 최대한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경비를 많이 공제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적은 기사님에게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고, 기준 경비율은 경비를 적게 공제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많은 기사님에게 적용하여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좀 더 내세요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율을 적용할 때 지난해 처음 대리운전을 시작하신 신규 사업자와 계속 대리운전을 하셨던 계속 사업자는 경비율 적용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기준 금액이 3,600만 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먼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내가 처음 대리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총 수입은 7,500만 원 미만으로 벌었어요. 그러면 첫 해 수입에는 3,600만 원이 넘어도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신규 사업자의 첫 해 수입은 무조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수익 금액에 따라 그 다음에는 경비율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2024년 첫 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었으나 3,6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기준 경비율 적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4년 처음 대리기사를 시작했는데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자라도 세금을 좀 많이 내야겠네. 이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첫 해라 해도 바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계속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계속 하셨던 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작년 2024년도 총 수입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2024년에 수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 그때 내 신고 유형, 즉 경비율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2024년에 경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워지죠.
왜 2024년도 소득을 2025년도에 신고하라고 해놓고서는 재작년 2023년도 경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국세청에서 그렇게 법을 정해 놓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소득의 연속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사님이 2023년도에 기준 경비율을 적용했으면 2024년도에 3,6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적게 벌었더라도 기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조금 억울하겠지만 일단은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신고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시 단순 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 수입이 항상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한 해 한 해 수익 금액에 따라 직전 연도 경비율을 참고하여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세청 기준이 그렇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니 다음 해에 내 생각과 다른 경비율이 적용되었다면 홈택스 126번으로 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에 해당이 되는 기사님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준 경비율에 해당하시는 기사님이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받거나 가능하신 분은 직접 간편장부의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기준 경비율은 30% 이하로 70% 정도 단순 경비율과 차이가 크게 나고 세금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간단한 경우 10만원, 20만원 정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몇 군데 금액을 알아보고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사님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면 수입이 작고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특별히 절세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면 실제 들어간 경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내가 썼던 비용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이동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나 유류비, 보험료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통산적으로 기사님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 두시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두 잘 챙겨 두시고요. 지금까지 잘 체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를 통해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총 수익 금액에서 모든 필요 경비와 각종 소득 공제가 적용된 금액이 나오면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 구간을 딱 정해놓고 금액이 작으면 작은 세율을 곱하고 금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곱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누진 세율 적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대리운전을 알바로 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지금 투잡을 하시는 사업자라면 본업의 사업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금액과 안내문의 금액이 다르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소득조회가 가능하니 신고된 소득금액을 모두 다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신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해야겠다 하실 때는 신고 기한 내에는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지만 조금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하루에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은 누적되는 방식이라 세금이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그러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신고서 접수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은 기사님의 모든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사님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용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해 봤는데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기사로 또는 탁송기사로 일해보고 싶으시거나 이직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직영 콜센터 1533-1533으로 문의하세요.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